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지표 부진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또 유가 하락이 간밤 시장의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일단 지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중국의 수출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고요. 일본의 GDP도 예상보다 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간밤에 유가가 4% 이상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같은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먼저 지표 해석부터 해볼까요? 네. 중국의 수출 지표의 부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수입 부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의 내수 부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중국의 내수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오버라는 거죠. 수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느냐,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들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아마 그 G20 회담이 열리면서 북경 주변의 공업지대가 한 3, 4일간 쉬었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효과가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수출 지표도 그렇게 나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 예상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을 다 반영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보다 안 좋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악재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악재였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의 여러 가지 정책, 그 엔화 약세력에서 가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기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GDP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2분기 연속 리세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년도부터 물량 싸움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본이 희생하고 있는 GDP 전체의 총량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투자를 늘리고 그것이 고용을 늘리고 그것이 소비로 들어가는 일종의 선순환 구도로 들어가기를 일본은 바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GDP가 다음 분기까지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의 매출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 확대가 본격적으로 더 이어진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너무 악재만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어저께 보면 실제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빠진 건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었고요. 또 유가의 급락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가 지표가 딱 나빠진다라고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네. 일단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는 것을 좀 더 초점을 더 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그렇다면 유가 하락의 의미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봤을 땐 이거는 우려할 만한 요인이 아닌 건가요?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유가도 경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중요한 요인은 조금 전에 뉴스를 할 때 이준희 앵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급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급 증가 요인이 더 유가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실질 물가와 환율 수준을 고려한 적정 유가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 유가와 적정 유가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유가가 더 내려갔을 경우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2개월째 그 폭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내려가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 의존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생산량은 점점 늘고 있죠. 그게 셰일가스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비의 오펙 국가들과 오펙 국가들 내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정 석유를 뽑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쿼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한 번만이라도 유가 생산을 늦추면 거기서는 바로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끝까지 가는 그 파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머니 게임이 아닌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셰일가스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의 헤게모니 싸움도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석유를 생산하는 쪽에서 또 오펙 국가와 비오펙 국가 간에도 벌어지고 있고요. 오펙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제가 부진해서 살리고 싶은 국가와
경제가 그나마 괜찮은 국가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가의 하락의 끈을 쉽게 놓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유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원가단에서의 절약되는 부분이 우리에겐 이익으로 돌아온다. 또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소비를 조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이상한 것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신흥시장에서는 위험지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가의 하락과 환율의 변동 상황을 오히려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유가 하락의 원인이 실제적으로 경기적인 요인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지만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정치-경제학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신흥국들의 환율 리스크나 대외적인 거시적인 리스크에 취약한 국가들에게는 리스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해석하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유가의 하락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변동성에 좀 더 주목을 해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과 삼성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저는 항상 뭐 해외 시장 얘기할 때 준희 씨가 애플 이야기해주면 한동안은 막 애플 부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흐름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제품 효과 이거에 좀 기대를 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12월 들어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죠. 특히 12월 첫 거래일 날 크게 내린 이후에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삼성전자는 반대로 자사주 매입 이전부터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었는데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단기 저항선도 좀 뚫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신제품 효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주가의 바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거기에다가 환율 효과로 인해서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는 삼성전자의 4분기 이익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거기다가 3분기 실적은 바닥이고 4분기에는 원래 개선되는 것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와 함께 반도체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지금 삼성전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이폰 효과는 떨어질 만한 시기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호재성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서로 주가 역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시장에서 무슨 얘기였냐면 삼성전자 숏 애플 롱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반대 효과 뭐 투자 의견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롱 애플 숏까지는 아니더라도 애플에 대한 롱 전략은 줄이고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숏 전략은 또 반대의 전략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서로의 갭을 축소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게 옳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만 해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4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매수냐? 저는 당연히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장기 관점에서 오케이인데요. 먼저 지배구조상에서 삼성전자가 정점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앞으로의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도 매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S6가 뭐 어떻게 나올지 뭐 아직까지 루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S6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만으로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리느냐 중요한 게 아니죠. S6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핵심 이슈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역사적으로 항상 저점을 그려왔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부품주들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면서 반도체 장비와 함께 부품주들의 흐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한 3일 전인가요? 제가 파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갤럭시 S6에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갤럭시 S6는 메탈 소재로 된 테두리, 이 몰딩이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더블 엣지 시스템이 적용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또 전면
그 카메라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품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H바텍, 파트론 같은 종목군들이 어제 거래량도 수반하면서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의 종목군들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언제든지 유효하다라는 거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나오면 다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F를 누르고 좋아질까에 대한 기대감은 최대한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예상에는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에는 아마 휴대폰 이익보다는 반도체 이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100%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신제품에 들어가는 이 더블 엣지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 좀 주목이 되고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좀 더 주력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삼성전자 좀 엣지 있는 주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오늘장 선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1980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